네, 소개받은 김영구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많지 않으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쉽게 말을 못하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 하면서 배운 내용인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배우는데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런던에서 한 3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억짜리 강의입니다. 다 풀어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조지 씨도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변화의 기회 있고 어떻게 보면 도약의 기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시장님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라고 보는데요.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로 도시를 채워나가는 게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이 사진이 하나 있죠. 혹시 저 방송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저게 어느 장면을 혹은 어느 건물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추측? 예, 맞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속이요. 죄수가 가운데 참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간수타워입니다. 그래서 간수타워가 가운데 있고 360도를 돌아서 죄수들이 독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미셸 푸코가 이제 벤담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묘사한 그런 감옥의 모습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는 사람이 만든 묘사한 그림이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공간은 중요한 거야. 공간을 통해서 한 명의 간수가 수많은 죄수를 감시할 수 있어. 공간의 구조를 잘 만들면, 공간을 계획을 잘하면, 이라는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공간을 통해서 개인의 신체와 영혼까지 감금할 수 있는가, 세뇌시킬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프랑스의 르페브르라는 학자는 너희가 사회를 바꾸고 싶어? 너희가 사람들의 행태를 생각을 바꾸고 싶어? 문화를 바꾸고 싶어? 그런 공간을 바꿔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도시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리에 그리고 집단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지만 저희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철학자, 사회학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건데 얼핏 보면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은 건물의 이제 평면도 건물의 방들이 이렇게 있죠. 파워포인트가 안 먹네요. 화면이라서 보시면 얼핏 보면 비슷한 건물 같죠. 그런데 이렇게 출입구입니다. 그죠? 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건물입니다. 하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건물이고 상가로 치면 장사가 잘 되는 건물이고 하나는 사람들의 소통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망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걸 비슷하게 보이죠?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보신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까지 방들이 그죠? 실들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빨간색일수록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소통이 원활한 걸 말하는 거고 파란색일수록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건물은 장사가 잘 되고 소통이 잘 일어나는 데고 아래는 그 반대인 거죠. 이유를 한번 잠깐 보세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금 보시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뭐 이거는 건물을 배치를 쫙 해놨어요. 뭐 단지라 그래도 좋고 우리 거제시에 한 구역을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역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단지가 됩니다. 하나는 활성화가 되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에 그리면 왼쪽은 푸른색이 많죠. 오른쪽은 아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욕에 가면 도시 가운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길거리 축이라고 그러죠. 이런 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이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뭔가 문화가 활발하고 그죠? 뭐 산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활발한 그런 뭔가가 일어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를 지금은 이러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하고 유럽 선진국하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니까 한 10층 내외에 10층에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용적률 200% 정도 됩니다. 지금 타워형으로 짓는 게 250%에서 많게는 300%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짓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죠. 그런데 똑같은 땅 면적에 똑같은 세대수를 짓는데 유럽에는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짓고 있고요. 이렇게 짓습니다. 세대수 똑같습니다. 땅 면적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타워를 성냥개비 같은 타워를 갖다 꽂는 거고 얘네들은 눕히고 위에 태우고 이럴 테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세대수를 똑같은 땅에 짓는데 이렇게 다르게 짓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런던에서 짓고 있는 겁니다. 런던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거제시에 타워형 아파트 있죠. 그게 제가 오다가 보니까 한 250에서 300% 되는데 똑같은 땅 면적에 지금 런던에는 이렇게 짓고 있어요. 한 10층 이하로 해서 단독주택도 섞어놓고 해서 똑같은 세대수를 이런 방식으로 짓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말씀 안 드려도 옆에서 보니까 볼 수 있으니까 짓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멀리 와 있으면 보지 않군요. 예. 우리나라 너무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얘가 용적률 한 500% 됩니다. 수원 가서에 지금 프로지 아파트인데 에스컨도 타고 했었죠. 이 정도 용적률 500%를 얘네들은 독일에서는 이렇게 짓습니다. 겹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제가 슬라이드처럼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걸어 다니기도 좋고 이런 도시를 만들 거냐? 아니면 프라이버시와 조망, 그죠? 개인의 혹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시를 만들 거냐? 그런 굉장히 큰 이제 뭐랄까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은 지으면 30년, 최소한 40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아갈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고요. 또 다른 오스트리아 사례입니다. 저희들하고 많이 다르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십시오.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얘가 한 300%, 3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폐율 50%에 6층 하면 300%잖아요. 6층만 하면 300%입니다. 이렇게 짓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땅 면적의 10분의 1만 쓰고 30층 하면 300%죠.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
사례죠.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 흙으로 내고 또 고층 개발을 했는데 도시에서도 다 틀어내고 아마 여기 유럽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서 보시면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베를린도 그렇고 다 하면 층수가 낮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학자들의 연구,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신청적인 취재를 통해서 고층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바꿔 나가고 지금 그렇게 지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소통하게 잘 공간을 배치하느냐가 결국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느냐 아니냐,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사람들 상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범죄로부터 안전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공간이 개입을 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런던에서 만들어진 런던의 UCL 대학에서 유럽의 대학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어쨌든 런던에서 이제 런던 대학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데 이 회색으로 칠해진 데를 우리가 빈 땅이다, 거제시에서 개발할 사이트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내부의 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배치할 때, 혹은 이렇게 배치할 때, 미리 개발하기 전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계획안을 작성해 나가는 단계에 미리 검증해보고 이 안이 얼마나 활성화될 건지 아닌지를, 그리고 얼마나 소통이 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검증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거죠. 잠깐 여기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프로그램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뭐 색깔로 칠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체공학을 할 때 적용을 한 사례인데, 이를테면은 어디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인지성이 좋고 사람들 동선이 집중되고 어디가 희약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줘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공간이 어떻게 열려 있을 때, 관계를 맺을 때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례를 몇 개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 주시면, 그러면 아마 뭐 여기 거제도에서 산 땅이 있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몇 개 이제 개발 사례 대상지가 있는데, 여기가 KTX이 거제도로 이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런던의 이제 킹스 크로스역, 세인트 팜크로스역이라고, 여기서 기차를 타면 파리까지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들어가죠. 그 기차역 주변을 뭐 굳이 거제시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KTX 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런데 이제 방향성을 시사점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두 개 설계 사무소가 마스터 플랜을 개발 계획안을 제출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이제 안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개 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을 보고는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서 공간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오른쪽에 있던 SOM이라는 설계 사무소는 이런 격자형 단지 배치, 격자형의 가로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러한 주변, 예를 들어 거제시에 개발할 사이트 안에 집어넣고 미리 분석을 해보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걸 뭐가 나옵니다. 푸른색이죠. 여기가 활성화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사람들의 소통도 원활하고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터 설계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런 안을 놓고 역시 미리 검증을 해보면 앞에 SOM 안과는 달리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개발하는 여기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마을을 만들어 개발 계획을 해 나가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런던에 가시면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설계사무소, 포스트 파트너스라는 설계사무소에 항상 내놔가지고 지금 뭐 전체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2년 전에 찍은 사진, 코로나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뭐 타워 크레인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그런 사례로서 아마 KTX 역에 대해서 아마 뭐 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 이를 건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가의 예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 결국은 공간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죠? 보통 우리가 분양가나 임대를 설정할 때 한 1층 얼마, 2층 얼마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같은 층 안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 공간에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코엑스몰을 할 때 제가 이제 겐슬러라는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삼성동 서울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링 지역이고요. 빨간색 삼성역, 여기가 공원사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 침체되어 있는 혹은 윗단에 접근성이 안 좋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안을 만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만든 안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버젯시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툴을 빌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훨씬 더 완공부에 그러한 어떤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이 KTX 역사가 늘어서면 이게 역사에 레벨하고 뭐 하여튼 복합적으로 이제 건물도 들어가고 입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코엑스 앞에 영동대로 하부에 GTX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굉장히 대심도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게 개발되면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협회와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코엑스 그다음에 아래는 현대에서 하는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고요. 가운데 영동대로 지하에 한 7개층 정도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연결할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랬을 때 주변 지역에 주변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의 뭐 마무리인데요. 3기 신도시 하남 3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신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계획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이러한 공간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여기저기로 도시가 개발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태원에 이제 압사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로가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입장에서 안전사고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 컨벤션이라든지 역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를테면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안전 부분을 미리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이런 툴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들을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니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저도 건축을 하지만 서울의 대형 설계사무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보면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경험 많은 사람,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툴의 힘을 빌면 좀 더 객관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런 이제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데가 거제시청이 있으니까 무효지가 되겠죠. 저희가 아침에 이제 메로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저쪽 끝일 거고요. 산단이 너무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방법을 스페이스 신텍스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 신텍스로 거제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직 조금 뭐 테스트 버전이라서 불안전하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화살표 거제 중앙로라고 있는데 아마 여기 어디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 상단 쪽 비교해 보시면 이런 게 뭐냐면 공간의 연결성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보시면 지금 거제도의 토지 이용이라든지 중심가로하고 거의 흡사하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간색이에요. 접해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KTX 역사 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었는데 KTX 역사의 위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KTX 역사가 들어가는 위치를 통해서 원도심을 살리려면 어떻게 가로망을 연결해야 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산단지구에 산단의 어떤 중심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제시 결과를 보시면 가운데에 붉은색이 있고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고 밖으로는 거의 푸른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로망이나 공간의 연결을 잘해서 거제 하여튼 전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개발할 건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터널을 뚫는다,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아니면 푸른색이면 푸른색에 맞게끔 용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